태율 중성 세종어제를 좀 볼 텐데 정신 차리고 일단 세종어제 제목만 놓고 보면 세종어제까지가 무슨 말이야?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 백성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 말이지. 자 근데 요 옆에 좀 필기를 해주면 세종어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자 일단은 요런 책을 들어봤나?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거 이런 책이 있어. 누가 썼게? 당연히 세종이 썼어. 근데 해례본 할 때 이 해가 우리 해설서 보지. 그때 해설서랑 똑같아. 즉 훈민정음 뭐 목적이라던가 어떻게 발음하는 원리 같은 것들을 해설해 놓은 거야. 해설. 자 세종이 썼는데 세종이 뭐로 썼냐면 한문으로 써. 한문으로. 근데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 요게 해례본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해례본에는 책이 또 두 편이 있어. 해례편이랑 예의편이라고 두 편이 있어요. 근데 네가 보기에 한문으로 된 해설서를 읽을 수가 있겠니? 안 그래도 글자를 모르는데 이 해설서도 한문이에요. 어렵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책이 나와. 훈민정음 언해본이라는 거. 언해본. 요때 언은 글말하고 말, 해도 해설사에 넣는 거야. 해설서. 그럼 요거는 누가 썼냐? 세조야. 세조가 훈민정음 해례본에 있는 한문으로 된 걸 뭐로?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번역을 하는데 이 해례본 전체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세종 어제지, 즉 어제 서문이랑 예의 편을 한글로 번역한 게 언해본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한문이야 한글이야 요거? 한글이지.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해례본에 있는 거겠니? 언해본에 실린 거겠니? 언해본에 실린 거야. 근데 요 글이 어디에 실려 있냐면 요런 책도 알아도 월인석보라는 책의 권 1이든 뭐 1권이든 여기 실려 있어. 알아둬야 될 건 훈민정음 해례본은 해설서인데 한문 해설서고 언해본은 한글 해설서. 누가 쓴 거? 세조가 쓴 거. 알겠냐? 자 보시면 읽을 때는 그냥 세종어제 훈민정음 하면 되는데 밑에가 표기지. 생종엉쟁 훈민정음이라고 표기예요. 이렇게 읽는 건 아니야. 근데 요 중에서 제목에서도 보시면 여기 체크해 볼래? 생엉쟁 훈민정음 할 때 초성이 여린 히읗. 자, 생엉쟁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번역했을 때 세, 제 요리되잖아요. 받침이 있니 없니? 없어요. 불완전해 보여.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 고루 갖추기 위해 뭘 집어넣어? 형식, 종성 집어넣지. 그럼 이런 표기법을 뭐라 그래? 동국정운식. 한 번은 쓰자. 동국정운식 한글 표기야, 한자 표기야? 한자 표기다. 자, 지금 제가 체크한 물결 표시한 거는 형식 종성을 집어넣어서 동국이 한 거지. 근데 초성에 만약에 어린 히읗이 오면 요것도 뭐를 위한 거야? 동국정운식 표기를 위한 거야. 근데 초성의 여린 히읗 같은 경우에는 형식 종성이 아니지.
즉 우리 교재에서도 동국정운식 개념을 보면 초중정성을 고루 갖추기 위함이다도 있고 중국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기 위함도 있겠지. 그럼 초성의 요 여린 히읗 쓴 거는 형식 종성 쓴 거보다도 뭐라 말해야 돼?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한 동국이라고 봐야 돼. 동국은 동국인데 똑같은 동국이다 아니다. 똑같은 동국이는 아니다. 동국이를 실은 방법이 좀 다르다. 자, 그다음 조심해야 될 게 세종어지 할 때 종. 얘는 동국이 아니야. 얘 동국이 아니야. 얘는 초중종성이 원래부터 고루 갖춰져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볼 텐데 뭐를 바탕으로 볼 거냐면 현대어풀이를 바탕으로 볼 거예요. 무조건. 내일 보는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현대어풀이 바탕으로 풀어야 돼. 중세국어는. 근데 보니까 나라의 말이 의 관형격이 보이지. 그럼 중세도 관형격이 있다 없다? 여기 있네. 시옷. 즉 어딜 때? 무정명사일 때 관형격 조사. 쓰면서 외우는 거야. 무정명사일 때. 그 다음에 나라의 말이 무슨 격? 이 주격이야. 그럼 이 말씀이 이거는 원래 말씀이라는 받침 자음 뒤에 주격 조사 어떤 거? 예를 쓴 거지. 이게 바로 뭐야? 주격 조사 쓴 거죠. 대신에 우리는 무슨 적기 해야 돼? 이어적기 해야 돼. 주격 조사와 또 뭐라 말할 수 있는 게 연천. 그 다음 말씀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냥 말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높이거나 자기 말을 낮출 때 쓰잖아. 그럼 의미의 뭐겠어? 의미의 축소라고도 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 중귀할 때 귀. 얘도 뭐야? 얘도 동국이야. 귀할 때 귀도 동국입니다.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는 거. 그 다음에 보니까 나라의 말이 중국말 과, 와, 과 같은 경우에는 부사격이지. 이제 어디? 여기 에 부사격 조사긴 한데 지금 우리말과 중국말이 뭐하고 있어? 다르다면서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 무슨 부사격? 비교 부사격 조사. 그 다음 달아에 밑줄 꺼놓고 뭘 물어본다면 자 현대국어에서 이 달라는 기본형이 다르다에 모음 아가 활용되어 무슨 불규칙? 르 불규칙. 르 불규칙. 현대국어에서 르 불규칙은 르가 뭐로 바뀌는 거? 리을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달라되는 거야. 근데 중세에서는 보니까 리을로 바뀌어 리을 이음으로 바뀌어. 달 아라고 적혀 있잖아. 중세는 뭐다? 리을 이음 활용형이라고 하면 되겠네. 근데 만약에 이어적기 했다면 달아라가 되겠지. 달아. 근데 달아가 아니라 달아라고 돼 있어. 저 때는 그러면 이 초성에 음가가 있는 거겠니 없는 거겠니? 있어요. 활용형이면 요 때는 예외적으로 초성에 음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 달아라고 안 적었으니까. 자, 우리나라 말이 중국 즉 한자와 달라서 그럼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동일시하는 거야. 구별하고 있는 거야. 조선과 중국을 구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똑같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이 요때의 문자가 뭔지 잘 봐. 한자 말하는 겁니다. 저때 문자가 우리말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 생각된 거 한자와 서로 통하지 한다 안 한다. 통하지 아니한다. 그럼 보셔. 자, 문자와는 할 때 여기도 체크해봐. 문장
원래라면은 문 자역돼 있지. 받침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형식 종성 집어넣어 가지고 동국정운식 즉 이상적 표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와는 또와 부사격이야 와. 그럼 요때 와로도 부사격인데 자 문맥의 해석이 뭐뭐와 함께 또는 뭐뭐 서로 이런 걸로 해석이 될 때에는 뭐라 그런다? 공동 부사격 조사라 그래. 공동 부사격. 그리고 쌤요 여기 봐봐. 여기 보면 문자의 음성이고 글 문장할 때는 양성이잖아. 모음조 안 지킨 겁니까? 아니야. 그렇게 볼 필요 없어. 즉 한자에서는 딱히 모음조 구별 안 합니다. 한자에서는. 자 그 다음에 서로 할 때 앞에 음성이고 뒤에 양성 붙어서 현대는 모음조가 지켜 안 지켜? 안 지켜요. 그럼 서로 여기에는 뭐 말할래? 모음조와 자 사마띠에 걸리는 게 어디일까? 통하지. 통하지야. 일단 쉬운 거부터 보면 통하지네. 근데 옛날에는 사마디 D가 그대로 쓰고 있어. 그럼 국외음화 해야 안 해? 국외음화 안 해. 그 다음 사마띠가 원래는 꼬라지가 뭐야? 사 맞다 치읓이야 치읓. 네. 근데 우리 종성 부용 초성이 뭐 있지? 초성 쓰는 종성 그대로 쓴다. 종성은 초성을 다시 써야 했지. 네. 다시 쓰되 17개 다 쓰라는 거야? 8개만 쓰라는 거야? 8개. 그게 뭐 있지? 8종성. 그러면 요 치읓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뭐로 고친 거야? 시옷. 파일종성에 해당하는 시옷을 고친 거죠. 그럼 요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니? 파일종성법이라고도 건드릴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현대어풀이에 추가해 줄래? 아니하여서라고 하면 되는데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아니하기 때문에라고 해도 돼. 때문에. 그럼 자 저기 원문에 보면 아니할세가 밑줄이지. 여기에 뭐 끄집어내냐면 어미 리을세를 끄집어내. 리을세. 자 연결어미는 연결어미인데 때문에로 해석이 되잖아. 네. 이유를 말하고자 할 때 쓰는 이런 걸 뭐라 그러겠니? 종속적 연결어미. 대등이 아니죠. 종속은 종속인데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어떤 이유 나타낼 때 쓰는 리을세. 오케이.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장담한데 이것보다 더 자세할 수 없어. 그럼 요까지 해가지고는 이제 김세종이 한글을 이제 만드는 목적을 쫙 밝혔는데 4가지 정신에 입각을 했어. 요까지 첫 번째 정신이 나와요. 즉 지금 중국이랑 우리랑 같다 보는 거야? 다르다 보는 거야? 다르다 보고 있지. 너는 너 나는 나야. 즉 이걸 무슨 정신? 자주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지? 넘어가면 되고. 자, 이런 전처로부터 보자. 자, 이런 전처로 전처가 보니까 뭐 까닭이네. 오늘날에 쓰는 단어야 안 쓰는 단어야? 안 씁니다. 이것도 원래 사실은 한자라고 보는데 그래서 딱히 요 단어 안에서는 모음조화 같은 거 안 지킨다고 본다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런 걸로 모음조화를. 일단은 뭐 의미 소미할 했습니다. 자, 어린이 보니까 어리석은 백성이야. 옛날에는 어리석은인데 지금은 뭐니? 나이가 적은 요런 의미지. 그러면 의미의 뭐? 의미의 이동. 단순히 의미의 이동이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로 바뀐 건지도 중요해.
그 다음 백성이 그럼 받침 뒤에 뭐? 이 주격조사 되겠네. 어리석은 백성이. 자, 이르고자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르다인데 현대어 풀이는 옛날엔 니르다라고 돼 있겠네. 네. 그럼 두음 법칙 안 해요. 두음 법칙을 안 하나 봐요. 그 다음 얘가 문제다. 할 바가에 걸리는 게 어디겠니? 홀빨. 홀빼 되겠지. 네. 자, 가가 있어 주격. 그럼 여기에도 뭐가 있겠니? 중세 주격이 있어. 뭐? 바 플러스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면 요거 하나 더 주면 되겠죠. 네. 요때가 바로 뭐야? 주격 조사 되는 거야. 그리고 중세도 마찬가지로 이 바라는 놈은 문법적으로 말하면 무슨 명사? 의존 명사야. 즉 명사는 명사인데 의존해. 어디에 의존하냐면 앞에 관형어 수식에 의존해요. 반드시. 그럼 할 얘는 원래 뭐였겠니? 하다의 어간에 관형 사용어의 리을이 붙은 거지. 그래서 보시면 바는 반대 어떤 바? 할 바 요런 수식 가능해진 거잖아. 네. 그럼 중세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홀 얘를 쪼개 보면 뭐시기 된다? 뭐 하다 아래야 붙은 하다는 의미가 뭐지? 많다야 뭐 두야 두의 의미인데 하다의 어간에 오라는 선어말 어미도 붙고 받침 리을과 받침 여린 히읗이 들어가 있네. 그러면 물론 요때 오는 뭐 대상법이라고 하는데 넘기고요. 선어말음이라는 거 말아도 요때의 리을이 바로 무슨 역할? 현대랑 마찬가지야. 이런 거 뭐라 그래? 무슨 영음이? 관형사형 전성 어미 역할이지. 그 다음 받침에 여린 히읗이 와 있네. 이건 역할이 뭘까? 소름 분석 또는 전설에게. 둘 중에 뭐겠노? 전설에게. 즉, 자 현대어풀이 보면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예사 소리는 된 소리로 있죠. 그럼 할 바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홀 뭐가 돼? 홀 빼가 되는 거야 소리가. 네. 그럼 무엇 때문에? 얘의 기능 때문에. 얘가 바로 뭐야? 된 소리 백이 부호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어도인데 즉 현대국어에서는 형태소 밝혀 끊어 적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이셔도 무슨 적기? 이어적기 연철. 즉 이런 까닭으로 즉 문자가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지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자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한다 이 말이지. 근데 이거 함정이야. 제를 교과서에도 물론 제라고 돼 있겠지만 외울 때부터 그냥 이렇게 외워. 자기의. 그럼 자 현대국어에서 의는 무슨 격이죠? 관형격 조사야. 즉 뜻은 뜻인데 자기의 뜻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봐. 제가 그러면 저 플러스 이에요. 근데 이 모음은 주격 꼬라지랑 똑같아. 주격이겠니? 관형격이겠니? 관형격이라 봐야 돼. 이때는 뭐야? 관형격 조사인 거야. 그러니까 현대어 풀이에서 제라고 외우기보다는 자기의 뜻이라고 애초에 외우라고. 요게 함정으로 자주 출몰합니다. 자주. 주격 조사라는 함정 카드 딱 심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뜻을 일단 목적격 와 있고. 근데 보시니까 뜻을 얘를 풀어볼까? 뜻 플러스 목적격 조사가 와야 되는데 야 얘가 오겠냐 앞에 게 오겠냐 뒤에 게 오겠냐.
음성 모음 와 있잖아. 모음주어 지키면서 뭐 음성 모음 와야지. 물론 무슨 적기 한 결과일 거야? 연철한 결과야. 근데 이 뜻을에서 말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연철 말고 무슨 게 합용병사? 비읍별. 첫 번째 비읍계 합용병사. 자, 그다음 비읍계 합용병사, 비읍 시옷계 합용병사는 무슨 자음군? 어두자음군. 즉 어두자음군이란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의 무리 군이 와 있는 건데 둘 다 음가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어두자음군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격 조사. 목적격 조사가 올 때 마음대로 왔다, 모음주어 지켰다. 네 번째 모음주어. 그 다음 펴 뒤에 걸리는 게 펴지네. 펴지로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펴디야. 국외음화 해 안 해? 국외음화 안 해.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중세 때는 국외음화가 물론 근대에 이르러 17세기 후반 뭐 18세기 가면서 원순 모음화나 국외음화가 스물스물 생겨나요. 근데 보니까 중세 국외음화 꼬라지는 형태소의 경계니 형태소 아니니? 형태소 안. 그래, 오늘날에는 국외음화가 연음되고 굳이잖아. 오늘날에는 형태소의 경계인데 옛날에는 그냥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나중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알겠냐? 네. 제 뜻은 능히 펴지. 자, 뭐야? 못하는 사람이 많다. 뭐다? 못할 놈이 하니라. 또 보시니까 못할 놈이 못하는 사람이. 자, 그럼 놈은 놈 플러스 받침이기 때문에 요런 꼬라지에 주격 조사가 와야겠지. 네. 물론 역시 연철한 거야. 근데 보면 사람인데 놈이 지금은 놈이 어떤 의미? 사람 중에 남자 중에 남자 나자가 말하는 거지. 이때의 사람인데 지금은 남자를 뭐 비하하는 의미로 쓰인단 말이야. 네. 그럼 놈은 의미의 뭐겠어? 축소. 놈은 의미 축소. 근데 문제가 또 뭐야? 놈이 앞에 할 얘네 쪽에 보면 역시 하다의 어간에 요런 받침들이 붙은 거겠지. 리을은 똑같아. 놈은 놈인데 어쩐 놈? 못할 놈 수식하겠지. 관형사의 의미로. 네. 근데 요거 하나. 이번에 있는 받침의 여린 히읗은 어떤 쓰임새일까? 저는 자, 못하는 사람이야, 그냥 못하는 사람이야. 사람이야. 그럼 니은도 된 소리로 돼, 안 돼? 그냥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못할 놈이라고 살짝 끊어 읽어. 그걸 뭐라 그러는데? 절은 보호한다. 알간? 위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받침 여린 히읗과는 기능이 다르죠. 그 다음 저 위에 제목에서는 뭐 했니? 초성이 여린 히읗이라면 뭐를 위한 표기? 동국이를 위한 표기. 자, 하다는 많단데 오늘날에 많다 쓸 때 여러 단어 쓰니? 얘는 의미 뭐겠어? 이동이야? 아예 사라진 건 소멸이지. 그럼 자, 만약에 아래야 붙은 하다는 뭐 공부하다처럼 이런 의미지. 네. 지금 아래야 써, 안 써? 안 써요. 안 써. 근데 봐봐. 오늘날에 요 하다는 역시 의미는 뭐니? 똑같지. 그럼 얘는 의미 변화야, 표기 변화야? 표기 변화. 얘는 표기가 변화한 결과 아니겠는가? 복습 겸 하면 자, 아래야는 한 방에 바뀌니 두 단계에 걸치니? 주단.
보시면 가르치다 뭐 복수경 1단계 소실은 16세기의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 아래아가 주로 뭐로 바뀌어? 너로 바뀌어. 주로야. 2단계 소실은 18세기의 첫 번째 음절에서 뭐로 바뀌어? 아로 바뀌겠지. 그럼 순서가 뭐가 되겠니? 가르대로. 그 다음 18세기에 가르되는 거겠지. 자,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거야. 누구를 불쌍히 여겨? 백성. 뜻은 있는데 펴지 못하는 백성들이 불쌍해. 그럼 일단 내가 주격이야. 뭐겠니? 나 플러스 이 이외의 모음일 때 이 모음 요거 주격조사. 내가 이를 위하여. 쌤, 이 모음은 중성 모음이기 때문에 음성 양성 다 붙을 수 있다고 했죠. 네. 물론 르는 목적격 되겠지. 아침 없을 때. 그 다음에 저 한자를 풀이하면 그냥 요 위에요. 받침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도 형식 종성 집어넣은 뭐다? 동국이다. 근데 동국이 오래 간다 못 간다? 오래 못 가고 한 성종 때쯤 금방 폐지가 돼요. 굉장히 이상적이잖아. 이상하다 이 말이 이상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국정우식이 폐지가 됐다라는 말은 이상적인 음에 맞춘다, 현실음에 맞춘다. 현실음에 맞춰 표기한다는 의미다. 윙하야. 자 봐. 불쌍히 가엾겐데 어여쁘다는 오늘날의 뭐니? 예쁘다. 이쁘다야. 그럼 어여삐는 의미의 뭐? 의미 너겨. 여기다가 아니라 너기다래. 두음 법칙 해야 돼. 두음 법칙 안 하는 사례. 그럼 자 그러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건 백성을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은 무슨 정신? 애민 정신. 백성을 사랑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몇 자를 만들어? 28자. 자, 새로 28자를 만드니 자, 새로 물 체크해봐. 무슨 뭐 우, 오 같은 거는 원순 모음이지. 입이 동그래지는 거. 근데 물 모음은 원순이야 평순이야? 평수. 그럼 원순 모음으로 바꿀래 안 바꿀래? 뭐야? 옛날엔 바꿨다 안 바꿨다? 즉 세종어제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원순 모음화 안 하는 사례. 유일합니다. 뭐 물은 건 뭐였겠니? 물이었지 뭐 워터. 옛날 여기서 때 말이야. 불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놓치지 말고 글짱 할 때에도 뭐 동국이 되겠죠. 근데 현대풀이 이제 뭐 글자를 을 목적격이야. 근데 글짱 다음에 왜 이런 꼬라지 왔을까? 앞에가 양성이기 때문에 양성 모음 즉 목적격 온 거지. 목적격 조사. 목적격 조사 올 때 무슨 조화 따지며? 모음 조화 따지며. 자, 문제가 하나 나오네요. 맹근오니. 현대풀이가 만든이죠. 맹근오니가 어쩌다가 이 꼬라지가 됐냐면 얘는 원형이 뭐 기본형이 뭐야? 얘 뒤에가 맹, 글 하겠죠. 그럼 어간은 맹글이겠지. 맹글다의 어간에 뒤에 무엇인가 붙어요. 선어발음이 나와 선어발음이 오, 니 이런 게 붙어요. 요때의 기능은 자, 이 새끼는 뭐야? 지금 당장의 시제가 뭐다? 현재 시제에 있다. 오는
폴빼할 때 그 오와 좀 다른 거야. 이때는 인칭법인데 해당 문장의 주어가 누구야 지금? 세종. 아니지 세종이라 안 나와 있잖아. 아, 성종, 세종. 아니 여기 맹근오니의 주어가 누구야 지금? 화자. 이 책 쓴 사람? 아니 이 문장을 읽어라. 주어가 어디인데? 누가? 네. 내가잖아 내가. 네. 나야. 내가 물론 세종이겠지만 여기서는 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내는 몇 인칭이야? 인치. 즉 요때의 5인칭법은 해당 문장의 주어가 1인칭임을 즉 화자임을 발화자임을 알려주는 선어말어입니다. 근데 이게 뿅 붙어버리면 요 과정에서 뭐가 탈락해? 리을이 꺼져버리며 맹근온이 되는 거래. 맹근온. 왜 우리 둥글다에도 둥글에 어미 니은 붙이면 리을 탈락하고 뭐가 되니? 둥근 되는 것처럼. 네. 되겠냐? 자 그러면 지금 뭐 했어? 글자 만들었지. 무슨 정신? 성종. 창조 정신. 자 마지막 두 줄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쉬이 익혀 날마다 쓰는데 또는 날마다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거지. 자 그럼 보자. 사람마다 하여 수비 순경은 비읍 되겠지. 이런 거 뭐라 그래? 병사야 연서야? 연성. 연서치. 수비가 이제 수이 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봐 익혀. 익혀면 현대어에서 기본형이 뭐겠니? 아, 기다. 익히다니까 익다니까. 이다. 너 손에 익다 숙달되다 이거지. 네. 여기에 히라는 접사가 붙은 거 아니야. 네. 그럼 익히다의 히는 사동접사야 피동접사야? 피용. 익혀지는 거야 익히게 하는 거야? 그냥 숙달되는 거니 숙달되게 만드는 거니? 되는 거니까 피용. 사람들이 쉽게 익혀. 내가 글자를 만들었어.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익힘을 당하는 거니? 아, 저그들이 써가지고 숙달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네. 개 만들다 개하다는 차동이야 피동이야? 사동이지. 사동접사라. 물론 익히다에 뭐가 붙은 걸까? 어음이 활용돼서 뭐 익혀되는 거겠지. 네. 요도 봐봐. 물론 니겨가 빠르게 볼 수 있는 건 니겨의 두 법칙 해야 돼. 안 한다는 거야. 그럼 자 봐라. 이 니겨는 얘는 닉다겠지. 익다가 아니라. 네. 근데 여기에는 보니까 접사 어떤 게 들어갔을까? 니키다야 닉이다야. 이가 들어. 이겠지. 그래. 그래서 어미 활용하면 닉여 되고 이어적기에서 뭐가 돼? 니겨 되는 거라 이 말이야. 요도 똑같이 무슨 접사? 사동 만드는 거. 익히게 해줄게 이 말이잖아. 오케이? 네. 두음 법칙 안 하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오늘의 베스트 중요 수매. 수매 요거는 좀 요 밑에 씁시다. 요 밑에 쓰면 저는 여기 쓸게요. 수매가 어쩌다 적고라지가 됐을까요? 기본형이 뭘까? 수매가 쓰다에 쓰다. 네. 얘는 현대어풀이 하면 쓰다겠죠. 자 현대어 얘 봐. 씀. 현대어에 지금 쓰다의 어간 쓰에 이런 미음이 붙었지. 네. 이런 미음 뭐라 그래? 미음기, 명사형, 전성, 어미라고 하죠. 그래서 뭐가 되니 일단 씀씀씀이 됐어. 현대어에서 똑같아. 중세에서 지금 쓰다의 어간 쓰에 중세 국어에는 명사형 어미 뭐 있니?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에 음이 주로 쓰이고 기도 있긴 해. 알아야 돼, 외워야 돼. 음을 나눈 이유는 무슨 조화? 모음 조화 때문에. 기는 거의 안 써요. 있긴 한데. 그럼 쓰다 뒤에 쓰 뒤에 뭐가 와야겠니? 중에. 네? 중에 뭐가 와야 될까? 음성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 음성이 와야 돼. 여기 왔어 일단은. 근데 쓰음이 아니라 으가 우리 아는 으 탈락하면 숨 요래 돼. 숨. 근데 현대어에도 보니까 부사격 애가 붙었지. 현대어에도 애가 붙었어. 그럼 중세에도 보니까 음성이기 때문에 똑같이 요 꼬라지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무슨 적기? 여적기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원문 표기 숨에 되는 거라 이 말이야. 근데 이 숨에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뭘 말할 수 있겠노? 첫 번째 무슨 개 합용병서? 비읍 시옷개야. 비읍개야. 비읍 시옷개는 세 가지 나오는 거야. 비읍, 시옷, 기읍 이런 거. 이거는 무슨 개? 비읍개 합용병서. 비읍개 합용병서는 무슨 자음군? 어두 자음군. 그 다음에 쓰다의 어간 쓰에 기 그런 거를 뭐라 부른다고?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가 오는데 마음대로 왔니? 모음 좋아. 그 다음에 모음 조합 와가지고 이제 명사형 전성어미 와서 붙을 때 무슨 탈락? 으 탈락. 그 다음 뒤에 뭐 붙었어? 부사격 조사. 마지막에 무슨 적기? 이어적기 연철까지. 건드린다면 건드릴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편안하게 하고 잘 다름이다. 마지막 줄에 편안키인데 요새깔 아니었지. 얘들 전부 다 뭐야? 초성에도 지금 열이 어디 있고, 물론 형식 종성 쓰지 않았지만 중국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기 위한 표기지. 어쨌든 얘도 뭐야? 동국이 되겠지. 둘 다. 형식 종성은 썼니 안 썼니? 쓰지 않은 원음에 가깝게 하기 위한 동국이. 그 다음 편한 키는 뭘로 되지만 굳이 말하자면 편안하게, 이게 준말에 축소된 거야. 편안케 하고 또 보니까 할 따름이니라. 할 따름이다. 따름은 따름인데 어떤 따름? 할 따름. 그럼 역시 현대어 국어에도 보니까 관형, 사형, 전성음이 늘 보이지. 할 쪽에 볼까? 할. 역시 하다의 어간에 받침 리을, 열인, 히읗 온 거겠죠. 리을은 앞에서 했듯이 관형, 사형, 전성음이지. 이번에 역시 또 받침에 열인, 히읗이 있어. 요때는 어떤 쓰입니까? 둘 중에 뭐? 둘 다야? 둘 다라고 했니? 학교에서? 없어가지고. 일요일 반 애들은 그렇게 말하는. 둘 다? 한번 확인해보고. 네. 지금 보면 할 따름이다. 원래 지금 된 소리로 돼 있지. 네. 이것 때문에 된 소리야? 원래야? 이건 그런 내용이라고. 그럼 얘는 뭐야? 된 소리겠니? 절음이겠니? 저희 절음보 되겠지. 편안하게 할 따름이니라. 그 다음에 따름이니란데, 따름이니라 여기 뭐 있니? 시옷 디귿인데 이건 무슨 개? 시옷개 합용병서. 그렇지만
학교에서 시옷게 하는 명사는 어두장군이다 아니다? 아니다. 비읍이랑 비읍 시옷게만 음가 두 개 인정하는 어두장군이래 말이야. 물론 마지막에는 민이라 연철. 그래서 이 시옷게 하는 명사는 그래 배제에서는 그랬어. 내가 애들한테 묻들었는데 비읍이랑 비읍 시옷게는 무조건 어두장군이다. O. 시옷 가변명사는 어두장군이다. X. 시옷 가변명사는 된소리이다. X. 확정 짓지 말래. 네. 그러니까 시옷 가변명사는 어두장군으로 보기도 했었다. 이건 O. 된소리로 볼 수도 있다. 이것도 O. 근데 무조건 확정일 수 있는 건 어느 학교에서나 뭐랑 뭐는 비읍이랑 비읍 시옷게는 어두장군이다. 마지막에 이제 정신. 글자를 만들었는데 존나 어렵게 만들었냐 쓰기 쉽게 만들었냐 쓰기 쉽게. 실용 정신까지. 장담하건대 완벽합니다. 알겠냐? 네. 좀 쉬었다 갑시다.